우리 50만 당원의 대표 조원진 당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천시당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김창룡 시당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김창룡 위원장님 뵈면은 제가 미국에 백악관 기자들하고 24명하고 이제 컨퍼런스 하러 갔잖아요. 그때 백악관 앞에서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했어요. 그때 북핵 폐기, 종전선언 반대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한국 분인데 딱 태극기 들고 1인 시위를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창룡 위원장하고 첫 인연이 그렇습니다. 아, 저분이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며칠간에 하신다 했더니 뭐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휴가를 아예 그리 가셔서 백악관 앞에서 이 대한민국의 그 진상을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큰 짐을 맡겼는데 잘 이렇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인천시당의 또 황중래 위원장님이나 우리 중앙당의 김영미 주정위원장님이나 인천시당의 중앙당 당직자분들도 사실은 중앙당에서 큰 역할들을 주축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인천시당에 오면은 마음이 이렇게 푸근한 이유가 인천시당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놈들이 줄지 않고 그래도 가장 홍보관이나 우리 당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배우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국 교육 오늘 8번째거든요. 계속 쉬지 않고 교육을 하는 이유는 8월달 이제 초까지 교육을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 8.15 집회가 있고 또 우리가 행사해야 될 일들이 좀 8월 30일은 우리 공화당 창당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창당 기념일 날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뭐 아예 창당 기념일 날 날이 조금 시원해지면은 그때는 좀 시원해질란가요? 당원 당원합대 겸해야 할까? 그러면은 그냥 지난번 같이 실내에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각 시도당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우리 시도당 우리 동지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성함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이 시간이 사실은 제일 저한테 즐거운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 진짜로. 우리 이연희, 이 순서대로입니다. 이거 직책 그게 있고, 이연화, 중앙위원장님, 조인근 홍보위원장님, 보다 박수도 많이 쳐주세요. 조준복, 오상진, 서구위원장님, 정경선님, 김미라 운영위원님, 석춘자 운영위원님, 신관수님, 조대법님, 윤명관님, 윤병관, 강순금님, 아니 우리 당원들은 당당하게 다 일어나서 대답하서 예 하고 강순금님, 서희양 윤리위원장님, 한용순님, 오성웅님,
오성웅님. 이게 글자들 너무 잘 쓰셨네. 박발규. 제가 잘못 읽는 거 아니죠? 박발규. 관규. 박관규. 예. 관규. 예. 김종원님. 김숙희 여성위원장님. 김준길 우리 중앙당 한미견님. 이향직님. 배가경님. 박성배님. 박성배님. 네? 박성배. 서경원님. 서경원. 차이죠, 차이. 최성빈님. 박영훈님. 최성태님. 이광문님. 박재성님. 김정엽님. 황지원님. 이범효님. 이숙자님. 양성훈님. 양성훈. 이성훈님. 이희숙님. 이용훈님. 박광규님. 박광규 나가지. 이거는 제대로 썼습니까? 김동성님. 김복수님. 이정현님. 끝도 없다. 서미원님. 서미원님. 김윤경님. 이거 왔는데 65번 써봐. 하영원님. 갑자기 김영태님. 정하분님. 유병호님. 이게 친한 분인데 안 불러온 분 사람 안 불러드렸어요. 이순정님. 오늘 왔는데 전 친한 분인데 안 불러온 분 사람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제가 어느 지역 가도 이 한 분 한 분 명함을, 이름을, 전화를 불러드리는 것이 제가 사실은 제일 좀 기쁩니다. 우리 동지님들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버티시고 이렇게 저희들과 같이 뜻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마이크도 잘 되는데 노래도 한번 할까요? 이제
그 8월 30일 되면 우리가 창당, 대한민국당 창출지역관에서 창당 이제 6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던 그 시점은 2016년 12월 달 태극기 들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16년 12월, 2017년 1월부터 17년에 손 들었던 분 대부분 다죠. 창당은 6년인데 이미 저희들은 이 태극기를 들고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우리 하영우 선생님이 선배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생각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탄핵하고 그 전하고 그 후가 딱 갈라서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돈 가진 자들, 내각제를 하려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 그 다음에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좌파들, 정권을 뺏어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국정교과서 문제, 정교조, 법외노조 만들고 민노총을 그냥 뒷모습에 만들고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겠느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은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기 때문에 이 탄핵 정국에서 그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던 그 반박정희 세력들이 다 들고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은 뭡니까?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상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 상권분립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로가 살아있습니다. 국민으로 말하면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언론 방송은 정몽집필, 정의롭게, 공정하게 악이 아닌 선의 편에 서서 비판을 하고 써야 되는데 이 탄핵 정국으로서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요 세력들을 기득권 세력이라 그러죠. 이 기득권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셔서 나라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 먹고 살게 하니까 자기들이 잘났냐. 토착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제가 새누리당 당서열 3위예요. 당서열.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이 제입니다. 최고위원 중에 수석 최고. 지금 같은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 자리잖아요. 어떻게 탄핵할 때 저 아버지 자기 돈 뭐 재산이라 그럴게요. 재산 1등부터 10등이 왜 다 탈당해서 유승민이나 김무성 따라갔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연이라 보세요? 어떻게 저 아버지 국회의원들은 다 따라갔습니까? 그게 기득권입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자기들의 기득권은 절대 놓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돈을 가진 기득권, 권력을 가진 기득권, 또 그 중에도 더 무서운 죄가 없어도 6개월 동안만 마녀 사냥하면은 죄 없는 대통령도 마녀로 만들어서 탄핵시켜버리는 언론 방송. 이 세 개의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건 크게 보면은 국가를 보면은 반역행위를 한 거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탄핵을 전국으로 뭐가 바뀌었느냐? 대한민국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가치. 선과 악이 없어지고 정의와 불의가 없어지고 거짓과 진실이 없어지고 옳음과 그름이 없어진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왜?
워낙 저것들이 모여가 도둑질을 단합을 하고 소위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만 자격 없죠. 카르텔, 소위 말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자기 사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을 막아버리고 2017년 3월 10일 날 2시간 만에 4.19 혁명 이후에 2시간 만에 5사람이 태극기만 들고 저항하던 5사람이 돌아갔는데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한 줄도 쓰지 않았고 한마디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도둑놈들이 모여가지고 불의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 뭐 대장동 도둑 50억 태도 놀라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두드리 패도 놀라지도 않아. 길 가다가 어제도 길 가다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몇 명이 집단적으로 칼을 들이대고 죽여도 국민들 놀라지도 않아요. 왜 놀라지 않아요? 야, 6년 전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도 한마디 언론 방송 안 내도 우리가 매주 태극기를 집회하면서 진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떠들어도 저것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암흑의 나라라 그러죠. 그게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지배하는 나라. 불의의 굴종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불의의 굴종에서 따라가는 나라.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정치 세력들. 그래서 대한민국은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나라가 되었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전쟁 말고는 놀랄 일이 없어요.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6개월 동안 마녀 사냥하더니 갑자기 이 박영수 특검이라는 놈이 45년형을 때립니다. 45년형을. 돈 한 푼 받지도 않은 분이죠. 국회 탄핵소추하는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2016년 12월 8일 날 제가 국회의장한테, 정석윤 의장한테 다 도망가. 솔직히 말해서 그때부터 이미 친박은 이제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저 혼자 반대 토론 신청을 했는데 정세균이라는 자가 반대 토론, 대통령을 탄핵하는 소추하는 법안에 대한 소추하는 그 의결에 대한 반대 토론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겁이 난 거죠. 제가 그날 반대 토론했으면은 끝까지 아마 마이크를 쥐고 그 안에서 단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 했을 거예요. 무서웠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기득권 세력들의 반란에 국민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안 된다. 청와대가 누구가 한 사람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청와대가 국민들이 몇 백만 천만이 모이면은 박근혜 청와대가 가만히 있겠나? 그런 생각한 거예요. 왜 배신자들은 2016년 12월 31일 날 정진석이 누구 목했대? 자기가 왜 탄핵 칠적이냐고. 그러면 내한테 전화해라. 내가 직접 얘기해 줄게. 정진석 나보다 한 살 많아요. 12월 31일 날 워싱턴 가가지고 반기문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권력 분전 내각제 받아라. 그럼 당신 믿게. 그 전에 충청도 의원들 10몇 명이 또 갔어요. 그래서 충청 대망론을 띄워. 대통령은 지금 탄핵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탄핵에 대한 얘기를 수사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놈들이 가가지고 충청 대망론이라 해가지고 반기문을 만나가지고, 반기문이 1월 5일날,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제가. 2017년 1월 5일날 뉴욕에서 발표를 합니다. 권력 분전 내각제 수용하겠다. 그 길로 내각제파들이 다 나갑니다. 반기문 대통령 해가지고 권력 나눠먹자. 김무성도 총리하고 내각제라고 뭐 총리가 되잖아요. 유승민도 총리하고 박지원도 총리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놈들 돌아가면서 다 해먹자. 그게 기득권이에요. 여러분들 국민들은 그냥 언론 방송에 완전히
완전히 쇠뇌돼 버리죠. 살아있는 국민, 우리 공화당, 그 당시에 대한애국당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국민 일부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말이 옳았잖아요. 지금 와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얘기도 안 해. 송영길이가, 인천 출신 송영길이가 태블릿빛이 거짓말이고, 대통령 집어넣은 사람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 국민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송영길이가. 돈 처받으면 송영길이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야. 송영길이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송영길이는. 그렇잖아요. 송영길이는 그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일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렇게 앞장서서 했던 사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데 딱 한마디예요. 이영렬 검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과 공모 내용도 하나도 없어. 최순실과 공모하여 그 한자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어요.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세상을 등진다 하더라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 힘들 때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자식들 교육을 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좌파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친북 생각을 할 때도 우리 국민들은 너렇게 용서를 해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힘을 합치니까 정의롭고 자유롭고 진실된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성드린 말씀대로 탄핵 이후에 이미 우리는 도덕성의 가치가, 뭐가 도덕성인가 이게 없어졌어요. 좌파들이 정권 잡으면서 문재인 정권 노무현 들어와서 특히 학생 인권 조례해가지고 정교조 저것들이 주동회가 했더니 저것들이 이제 두드리고 맞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저가 지금 두드리고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학생 인권 조례 폐지라고 우리 나라진 공약에 보면 나옵니다. 2년 전에 이미 학생 인권 조례 폐지, 혁신학교 폐지.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이 풍수해, 수해와 폭염에 대한 대책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매뉴얼대로 움직여주고 그런 비상 시스템을 만들어 2년 전에 우리가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국가 운영 방안,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 6년, 정확하게 따지면은 6년 한 7개월 지난 거예요. 6년 7개월. 그 수많은 과정에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부분이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탄핵 부분은 제가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탈당을 하고 나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다. 제일 많은 대통령을 찬성했던, 탄핵을 찬성했던, 탄핵을 반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지, 거짓말로, 저 앞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 심재철, 나경원 물어보죠. 나와가지고 대통령 석방하면 안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심재철 제일 못되게, 국회 부의장 제일 못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굴을 가면을 바꿔요. 김무성 말대로 대통령 탄핵만 시키라 했죠. 누가 감옥 보내라 했나. 이런 똥같은 소리를 하는 자들이 지금 김무성 패거리들이 윤석열 주변에 다 포진하고, 거의 다 인천공사 사장, 도로공사 사장, 자유총연맹, 김무성 똘마니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입니까? 김무성 똘마니 정부지. 그래서 안 됩니다. 이 불의의 세력들이 지도자로 앞에 보이는데 아무리 속여도 자기 양심은 못 속일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공화당은 탄핵의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음모라는 그 부분을 이미 태극기 들 때 알고 나왔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태극기가 다 무너졌어요.
태극기가 전국에 태극기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어떤 경우는 울분으로, 어떤 경우는 실망하고, 이제 문재인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용기 없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굴종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 정당 모든 정치인이 다 무릎 꿇었습니다. 한마디도 얘기 못했어요. 유일하게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 돌아가신 분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나라가 끝났다. 이래가지고 아까 방송 나온 5월 28일 2017년 5월 28일 날 계룡산에서 2,000명이 모였어. 어떻게 할 거냐. 나라가 정권은 유한하다. 정권은 바뀔 수가 있지만은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불의가 권력을 쥐고 정의인 양 행사하냐. 거짓이 진실인 양 행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아 그래도 이재명이 안 된 거 다행인데 이제 다 묻고 갑시다. 묻고 가자. 묻고 가죠. 묻고 가도 됩니다. 뭐 우리 공화당도 묻고 갑시다 가면 아 그래? 그러면은 너희 아들이 길 가다가 칼 맞아 죽는 상황이 온다. 너희 손자들이 학교에서 봉변당하고 그야말로 도덕성이 없는 가치가 무너진 나라가 되는 거다. 그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두려운 나라인지를 스스로가 깨닫는 날이 멀지 않는다. 이거를 묻고 가면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죄 석방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단순한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더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찬탈이었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찬탈이었고, 가장 중요한 국가가 가져야 될, 사회가 가져야 될, 가정이 가져야 될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대역사적 사건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당을 만든 겁니다. 당을. 그리고 뭐 우리 공화당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화당이 우리 지역구에는 무소속 나가면 된다는 거야. 그런 분위기예요. 무소속 나가지고 한마디 하라는 거야. 당선되면은 국민이 들어갑니다. 한마디 하면 저는 된대. 근데 그거는 칼이더라도 못하잖아요. 저 좋은 집에 그래 하겠습니까? 거기에 저를 비롯한 친박 국회의원들이나 청와대 출신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용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없느냐. 그냥 건강만 걱정하시더라. 건강만. 근데 친박 파리한다고 이용하고 저 사람 정신이 없구만. 보고를 잘못했구만. 친박 파리하는 사람이 우리 공화당이 투쟁 과정에서 20번 죽었습니다. 20년 가까이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전국을 오늘 8번째예요. 우리 당원들의 눈이 더 빛납니다. 더 빛나. 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태극기 혁명을 소위 분노의 시대에 분노의 시대, 상실의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의 가치, 사회혁명으로 승화시키자. 분노, 기득권, 정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정치혁명으로 승화시키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번 총선 내 선거혁명을 통해서 태극기 혁명을 상실의 시대를 소위 희망의 시대로 바꾸는 사회혁명과 기득권 세력들의 야합을 막을 수 있는 국민이 살아있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러한 정치혁명으로 승화를 시켜야 된다. 그것이 내년에 있을 4월 24일 있을 총선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입성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탄핵에 대해서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그런 놈들이 텔레비전만 나오면 돌린대. 권성도하고 장저희
배너를 턴데 그러면 선거만 되면 찍어줘. 국민의 아니 우리 공화당을 찍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국민의힘이 우리를 보고 놀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대정치적 개혁을 이룰 수가 있는데 왜 비례대표 우리 공화당 찍어라. 10명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우리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나가고 정치를 바꾸면은 그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의 집권은 우리 공화당이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선택을 할 때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이게 양당이라는 게 특히 보수 정당은 묻지마 국민이 찍어놓고는 후에 대통령 배신해도 또 찍어주고 불패를 해도 또 찍어주고 저거들끼리 놀고 국민 한 번 쳐다보지 않아도 또 찍어보고 저거 딸내미 빵집 가가지고 국회에서 쓰는 돈 3천만 원 빵집 가서 쓰고도 도지사 또 만들어주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전부 다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저거 가족 들고 서부 가가지고 관광하고 있는 홍준표 또 찍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이라는 것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고 우리는 다음 총선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래 앉아가지고 한 10,000명씩만 앉아서 2달만 교육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유성미 그 쇼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텔레비에서 1시간만 제 얘기를 생방으로만 틀어주면은 게임 아웃입니다. 게임 아웃. 근데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언론의 그 공범들 정치의 공범들이 우리 공화당을 얼마나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겠습니까? 정청래가 가더라고. 야 대한애국당 때 버스 다 앞장서가지고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쫙 도는데 소름이 끼치더라. 소름이. 이야 자기들 노사모 때보다도 오른쪽에는 저런 적이 없었잖아요. 오른쪽에 노사모보다도 더 무서운 조직이 생겼다.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대. 그리고 좌파 언론에서 우리 공화당 자금 조사해라. 저돈이 어디서 나오나. 그런데 우리 공화당 전부 다 자발적으로 돈 내고 자발적으로 돈 내고 나오니까 말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싸워. 주인 다 주인이잖아. 다. 그게 다 주인인 거예요. 다 주인이니까. 그래서 겁을 많이 냈더라. 근데 1년 있다가 만났는데 뭐 할 줄 알아요? 조선배 저 겁냈는데요 야 역시 보수는 저끼리 싸워가 끝납니다. 저끼리 싸워가지고 끝나더라. 우리 공화당 가만히 놔뒀으면 뭐 엄청나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함부로 못할 그런 정당을 바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의의 국민들이 모이는 그런 걸 만들 텐데 뭐 수도 없는 또 정강원 목사까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아이고 나는 저도 안수 집사인데 목사가 저렇게 욕잘하는 목사도 처음 보고 대한민국에 아니 보수는요 보수는 제가 홍준표 씨한테 보수는 좀 품격과 인성을 갖춰라. 좌파들이야 어차피 걔들은 저끼리 싸우고 지랄하고 난리를 한 인성이고 품격 없다. 그런데 보수의 정치인 지도자는 나름대로 품격과 인성을 좀 갖춰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생각하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1년 후에 하는 말이 딱 정청래 얘기 맞아. 조선배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대. 저끼리 싸워가지고 막 태극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여도 태극기 저도 태극기 막 정강훈 목사 와가지고 과라락 하지 막 하는 게 아니고 막 조원진 선배 좀 힘들겠구나. 정미용 총장은 이미요 제가 나와서 탈당회가 나와가지고 당을 만드는데 저보고 묻습니다. 혹시 바깥에 보수 인사들 중에 아는 사람 있느냐고.
내가 그래서 한 명도 없다. 나는 한 명도 면식이 없다. 내가 국회에서 바쁜데 바깥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냐. 그랬더니 내가 이름을 들어본 거는 조갑재 선생하고 서정갑 대령 두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 거기 내보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참 대단하다. 나고 그러더라. 대단하다고. 왜? 거기 무슨 뭘 합니까? 조금 있어 보세요. 이 보수의 바깥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 다 알 수 있다. 분열과 시기와 조금만 잘하면은 자기 것이 무너진 줄 알고 욕하고 엄해하고. 정미영 총장이 저한테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느냐. 정치권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안 받아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하는데 우리 공화당에서 나가서 엄해하는 세력들 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거짓말을 해도 저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3시간 강의가 있는데 어제는 어제도 충북 갔는데 우리 변성근 충북도당위원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냥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 강의를 2시간을 연속으로 해버렸어. 2시간을. 그리고 김문영 박사 30분 강의하는 시간을 제가 뺏어 먹어가지고 오늘까지 뺐으면은 김문영 박사가 도망가고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영 박사 우리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 그 당시에 소장 있을 때 수석 연구원, 경제 분야 수석 연구원으로 했었던 분입니다. 우리 공화당 이제 퇴직하고 그만두고 자기가 사퇴하고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올빵한다고 이제 와 계세요. 우리 김문영 박사님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